네, 오늘장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가 누군가요? 그랬더니 포스코 그룹입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이가 포스코인가요? 이번엔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둘째, 첫째, 둘째는 둘째 아이인데요. 누군가요? 네, 지난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성장 엔진을 친환경 소재 쪽으로 해서 앞으로 수년 뒤부터 크게 성장을 할 거다. 30년 내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탄력성이 주스보다 훨씬 더 좋게 흐르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성은 좋습니다. 이번에 장에서도 올라갈 때 아주 잘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빠지는 것도 적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향후의 성장성을 이제 성장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아이가 또 달라졌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오늘 이쪽도 좀 강하던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포스코가 철강 산업이 중국의 서부 대개발이 끝나고 나서는 성장을 못해서 추세적으로 많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좋더라도 얼마 반등을 못하고 한계에 직면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탄력성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이번에 이제는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이 주로 유통하고 호텔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만 주로 해서 현금 소비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실적이 등락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쉬운 장사, 현금 수입 장사 위주에 했고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못 따랐었는데요. 이제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체제가 되면서 강력한 우리 그룹도 성장 엔진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유통이나 이제 소비 쪽에를 다 쇼핑 이런 데서 플러스 벗어나서 이제는 소비가 안 되는 시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했으면 되는데 좀 늦었지만 다른 그룹보다 롯데케미칼이 소재 쪽으로 양극재, 음극재, 동박,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으로 하악이 잘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이쪽 소재 쪽을 강력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도 중장기에 어떤 엔진을 달고 이번에 유상증자가 1월 달에 또 끝나고 나면 자금도 확보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년에는 롯데케미칼이 전체적으로 업황도 개선되고 나프타 가격이 빠질 거로 보이고 스프레드가 개선될 거고 하악도 흑자 전환되는 사이에 자회사들이 롯데케미칼이 일찌감치 있고 관련된 소재 동박 알루미늄 박도 있고 동박도 있고 그래서 이 구조가 롯데가 성장 엔진 새로운 걸 장착해서 이제는 앞으로 10년 뒤에 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그래서 펀드 중장기적으로 탈바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원년이 내년부터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시세의 하악 업황도 개선되는데 관련된 성장 엔진도 달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올해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대한유화가 또 있는데 대한유화도 조금 이제 분리막 쪽에 소재는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구조적으로 아주 크게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롯데케미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한마디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맥락에서의 흐름이 비슷한데요. 대기업이었는데 2차전지 쪽으로 이 확대를 해가면서 최저 개선 혹은 환골 탈퇴하는 이런 대기업들에 요즘 집중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아이를 달라져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또 오늘장에 중요했던 점들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11월 중순까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지난주 이제 금리 조절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며칠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기술적으로 팔아서 그런데요.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2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판 게 거의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925 고스피만 하더라도 코스닥도 2천억 정도 되고요. 이 3개월 동안 9월 만기월 이후부터 3개월 동안 거의 5조 5,800억 정도, 6조 5천억 정도 사가지고 1조를 지금 팔아먹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지수의 영향이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파니까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그냥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된 것은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좀 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거 매도가 이어질 거 보이지만 그래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 이제 앞으로 FOMC 회의까지 보고 회의 끝나고 다음 주까지 보면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수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오른 2천억이지만 그래서 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9천억 정도 중에 두 개 한 6, 7천억 정도 판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이 가장 큰 게 반도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한 30% 줄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바닥을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아직까지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순수 반도체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으면 반도체 업황도 당연히 바닥이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3,400억 정도, 3,500억 이상 이렇게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4천 정도 판 사이에 1조 정도 외국인 판 거에 4천억 판 많이 판 거죠, 얘들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전체 시장을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황 때문에 반도체를 좀 줄였다.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가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매물이 많은 지지대가 많은 게 75,000원부터 82,000원, 지금은 78,9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75,000원 내외 정도는 그 정도면 완전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달만 조금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반전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박스권에 놓여 있더라도 이 75,000 내외가 바닥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5만원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7만원 내에는 한 60% 내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보고 하이닉스는 일반적으로 한 50%인데 빠지면 거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75,000 내니까 추가 하락은 제한 10%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오프닝 중국 관련된 수혜주 중에 화학주 업황도 개선된 화학주가 좀 나와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 이런 게 순수 화학에서 2차 전지 쪽에 볼륨하게 이렇게 신성자 엔진을 단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추세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추세를 체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계속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봐야 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가장 큰 지지대와 매물대가 2370에서 2400인데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침체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을 보면 12평선이 2345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다수는 박스권에서 물론 놓여 있습니다. 박스권에 놓여 있지만 이 박스권에서 2,480과 2,300, 2,280 정도에서 200포인트인데, 근데 여기 12평선에 오면 주로 반등했다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큰 리스크는 없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걸 좀 체크해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하는 내일 동시만길이 다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점 봐야 될지 전략도 같이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벌써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내일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만기의 영향은 저는 이제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너무 크진 않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매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체크해 보면서 삼성전자가 지지가 되면 전체 시장이 두려움이 좀 낮아지고 안정된 장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윗꼬리 아래다 양봉 십자봉 좀 쳤는데요. 그 밑에 바로 62평선이 있습니다. 62평선이 있는데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62평선 일반적으로. 그럼 이 62평선을 붕괴하려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팔았는데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6조에서 앞으로 1조 정도 더 판다면 이 수급선은 깨질 수 있지만 1조를
추가로 더 7, 8조 1조 가까이 추가로 안 빠지면 여기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며칠 안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62평선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시장을 전체 지수도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은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볼까요? 2023년도 업황 개선 수혜주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3년도 업황 개선주는 화학주, 화학업종과 그다음 2차 전지는 뭐 업황 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2345포인트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시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시만기일에 대해서도 먼저 좀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최병훈 전문가의 선택은 화학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화학은 조금씩 전문가마다 뷰가 좀 다르거든요. 최병훈 전문가는 좋게 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